아나운서 정현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뵙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왜 홍범도일까요, 지금? 저도 그거는 좀 좀 그런 충격이에요. 그런 정도 느낌이죠. 왜 갑자기 시간 여유도 없이 예. 급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했을까?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거든요. 왜 지금 답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죠. 아니 근데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고 독립영웅 아닙니까? 그만한 영웅이 없죠. 예. 독립전쟁사에서. 네. 그만한 영웅이 없고 그만한 희생을 치른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이제 홍범도 장군한테 투항권유서를 쓰라는 그런 이제 일본의 그 강요, 예. 대단히 혹심한 고문을 했었고요. 예. 그런 고문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혀를 깨물었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죽으니까 이제 아들한테 가짜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죠. 17살 먹은 아들한테. 그랬더니 그 아들에게 홍범도 장군이 총을 쐈어요. 일본군 납작인 노릇을 했다고. 아이고. 근데 그 아들을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 총알이 빗나갔겠죠. 그리고 아들이 이제 뭐 거기 왔으니까 또 당연히 그 뭐 일본에 대한 원한이 이제 사무쳤을 테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과 같이 그 밑에서 17살 먹은 의병으로 싸우다가 전사했고요. 둘째 아들도 이제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다가 또 이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죠. 그때는 이제 20살, 20대 초반 예. 나이인데, 이제 풍찬노숙, 그야말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행렬병 비슷한 거죠. 길거리에서 자다가 생긴 병이니까 그 병으로 일찍 돌아갔고요. 가족을 다 잃었고, 본인이 무슨 영화를 누렸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네. 결국 이제 말년에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관리인, 마리 관리인이지 소사 비슷한 거거든요. 청소하고 하는 거. 네. 그러다 돌아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예. 평생을 이제 게다가 이분은 천민으로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나 젊어서 천민이라고 구박받고 멸시받고 그런 일생을 살았거든요. 나라가 이분한테서 보태준 게 하나도 없어요. 동포가 이분에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동포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혁혁한 공적도 공적이지만 그런 일생을 좀 생각하면 그렇게 내칠 수 있는 분인가, 그게 사람의 도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왜 지금 홍범도 장군 누가 뭐 잘해달라고 했나?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도 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할 때 예. 그쪽 교민들 동포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였어요. 구심점인데 네. 예. 그분 그 묘소를 보낼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네. 또 그 고향이 북한인데 북한 땅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통일된 뒤에 보내자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안을 이제 계기로 해서 네. 좀 그 유해봉환 협상이 이제 되고 카자흐스탄 대통령 결정으로 이제 된 거잖아요. 네. 이 정도로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을 모욕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 그분 유해를 모셔온 게 참 잘못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부끄럽고 죄송해요. 예. 네. 잠수함 홍범도함 이렇게 명칭 검토해야 돼, 변경 검토해야 된다고 총리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죠? 그분이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나요? 아니면은 뭐 한국 전쟁에 참전했나요? 해방 전에 돌아가셨어요. 43년에는 소련과 미군이 그 연합군이었어요. 네, 제국주의자하고 예. 싸우고 있어요. 공산주의하고 제국주의, 전체주의가 싸우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서. 말년에 회개하지 않고 전향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전향하면 어디로 전향을 하나요? 독일군에게 전향하나요? 그 항복한 투항하나요? 일본군에게 투항하나요? 당시 독일과 일본이 소련의 적이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전광훈 목사한테 예전에 예, 했어요. 예. 왜 홍범도가 공산주의자고 왜 해방 전에 그렇게 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전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향을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1927년 나이 60에 이제 입당하셨는데 지금 연구자 이제들 얘기를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게 공산주의자라서 입당한 게 아니고요. 그때쯤 되면 이제 그 소련 공산당은 이제 지배 정당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소련에서 이제 부하들 생계가 좀 어렵고 하니까 공산당원이 되면 연금도 나오고 예. 또 자기 부하들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입당했다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예. 예. 서욱진님, 홍범도 장군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대님께서 박보검 닮으신 전우영 교수님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얘기하는데, 네. 아무지 인물 위주로 지금. 박보검 씨한테 미안하네요. 아, 네,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수업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보훈부가 이번 일을 하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 서훈 박탈까지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좀 기가 막히긴 한데 네. 도대체 서훈제도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이 얘기 조금 해볼까 싶어요. 예. 이제 무슨 뭐 공훈 예전 조선시대에도 훈신, 척신 이래서 공훈을 세운 신하 또는 이제 외척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이름은 있었어요. 그래서 훈구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유럽식 훈장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1899년이에요. 예. 대한제국에서 이제 훈장조례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형태로 이른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던 때였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최고 훈장으로 금척대수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금척대수장이요? 예,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뭐 꿈에 이제 금으로 된 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최고 훈장을 금척대수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대한제국 훈장인데 이 금척대수장을 받은 사람이 대한제국 망할 때까지는 열 몇 명 돼요. 10명밖에 안 됩니까? 10명 조금 넘는 예, 정도예요. 예. 근데 일본으로 받은 사람이 일본 천황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예. 우리 대한제국에서 예. 최고 훈장을 만들어 놓고 예. 일본 예. 일왕한테 준다고요? 일본 천황한테 처음 줬고요. 두 번째로 받은 사람은 일본 황태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당시 한국에 왔던 독일 헨리 친왕이었고요. 네 번째로 받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네. 이토 히로부미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일본 대사 이제 히제야스라고 하는 이제 친왕이고요. 다 그 제국주의자 다 잡아가야 될 사람들인데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이제 을사늑약 때 자결한 민용한 조병사한테 줬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이제 고종의 좀 강경한 뜻이었어요. 예. 뭐 나머지 이제 외교 문제로 이제 줬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주로 일본인들한테 줬어요. 일본인들이 다 육군 대장 그리고, 예, 그리고 군인들 뭐 그러네요. 예, 이제 대한제국 망하기 직전에 예. 이제 뭐 친일파들 이재각, 이준용, 이완용, 민병석 이런 이제 아주 좀 질 나쁜 친일파들이 그냥 순종한테 나라 망하는 김에 기념으로 하나씩 나눠 갖자 하는 식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제 이런 자들이 좀 받았었고요. 예.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대한제국이 망하면서부터는 이제 일본 훈장제도 안에 포섭이 돼서 친일파들이 이런저런 이제 훈장들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일제강점기 일본 천황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건 전부 친일파라는 표시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해방 후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차마 못하게 된 거죠. 그때는 그걸 자랑스럽게 옷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훈장을. 예. 훈장이 목에다 거는 것도 있고 옷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 이제 가슴에 다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일제강점기에는 하나의 좀 행세하는 방법이었죠. 가끔요 북한 이렇게 뉴스에서 북한 그 군인들 보면 이렇게 훈장들 막 주렁주렁 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식민지 시기 훈장을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까? 어떤 그렇죠. 의미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식 의례에서 이제 일본 천황이 형식상 준 거니까 천황폐하가 나에게 이게 특별한 공헌을 인정해서 이걸 내려주셨다는 걸 자랑하는 게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러니까 무슨 공식 행사가 있을 때는 다 이제 훈장을 달게 돼 있는데 훈장도 좀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옷에다 이렇게 붙이는 그런 폐장이 있고 좀 크게 해서 목에다 거는 메달형 훈장이 있는데 이걸 같이 줘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제 훈장을 워낙 여러 개 받은 군인들은 여러 개니까 이렇게 작게 해서 여러 개를 붙이고 보통 민간인들은 한두 개 받으면 많이 받으니까 그냥 목에다 걸거나 가슴에 폐용하고 그렇게 달고 다녀요. 그렇게 달고 이제 행사에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공식 행사에서는 훈장을 다는 게 의무예요.
그 훈장을 받았는데 훈장을 안 가져오면 그건 불경한 행위죠. 그렇게 이제 돼 있었고요. 그때는 좀 의미가 컸군요. 예, 지금도 사실 그렇죠. 뭐 군인들은.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훈장 제도를 만들질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순국선열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이 말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무거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국민의례 제도를 이제 정비하는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이게 그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국민의례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지 애창, 순국선열에 대한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교회 예배를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가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는 십자가 보고 경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애국가지 애창은 찬송이고 순국선열매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기도고 이 형식을 압축해서 요 세 가지로 만들었거든요. 네. 임시정부도 이 형식을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순국선열이라고 하지 않고 순국동지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뭐 자기보다 어리거나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어리거나 이제 같은 또래 사람들이니까 순국동지, 순국열사 이렇게 부르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순국선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선열은 먼저 간 열사란 뜻이긴 동시에 나보다 먼저 간 열사란 뜻이에요. 네. 내가 그 뒤를 따르겠다는 각오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네. 나도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가벼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열로 부르지 말고 그냥 열사로 부르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근데 이 워낙 이제 순국 열사들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뭐 자기들도 또 같은 처지에 있었고 훈장 같은 걸 만들지를 않았죠. 네. 그런데 독립유공자들은 훈장 이렇게 준다. 독립유공자들한테 훈장 줘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훈장 수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 전에 좀 말씀드리자면 해방 직후에 그래서 이제 예. 독립유공자 그동안 친일파들의 세상이었다가 예.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제 독립유공자들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한테 해야죠.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해야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한 이제 독립유공자 기념단체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예. 해방 직후에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3인으로 꼽혔던 사람들이 좀 의외겠지만 누구냐면 민영환, 이준, 안중근이에요. 네. 왜 이렇게 됐느냐. 네. 뭐 홍범도 장군이나 김좌진 장군, 뭐 유관순 열사 이런 사람들, 윤봉길 의사 이런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왔어요. 초기에는. 예. 왜 그랬냐면 일본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교과서에서 이들을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을사늑약이 체결됐는데 그냥 뭐 자결을 했다든가. 헛되이 죽은 사람이고 헤이그 밀사와 안중근 의거는 바로 이제 일본은 한국을 병합할 강점할 생각이 없었는데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보내서 동양 평화를 흔들어 버리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임으로써 일본인들을 화나게 해서 그래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병합했다. 이런 논리로 교과서에서 가르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민영환, 이준, 안중근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3대 독립운동가로 막 추앙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개인 자격으로 귀환한 뒤에 김구 선생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 형무소 인근에 묻혀 있는 윤봉길, 백정기, 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24 유해봉환 이 46년도 봄에 이루어졌고요. 네. 이분들을 이제 효창공원에 모셔야죠. 효창공원에 모시면서 안중근 의사 묘도 이제 가묘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가 중국이 이제 국공 내전 중이라 네.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안중근 의사 묘는 일단 가묘로 만들어 놓고 여건이 되면 모셔오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도 죽으면 여기 좀 묻어달라라고 예. 이제 김구 선생이 말씀을 하셨죠. 예. 그 이후로 이제 백정기 그다음에 이거 이봉창, 윤봉길을 3.24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3.1운동 46년도 이제 3.1절 기념식을 맞으면서 이제 3.1운동의 이 공적자들 또 이제 의사 열사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 이름도 알게 됐던 것이고요. 예. 뭐 그런 정도는 알려졌는데 훈장 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에 그러니까 49년 4월에 이제 서훈령이 서훈법이 공포되면서 훈장 제도가 만들어지고 독립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훈장으로 건국 공로 훈장이라고 하는 게 최고 훈장으로 만들어지죠. 네. 근데 49년 3.1절 기념식 때 건국 공로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때 훈장을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예.
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본인, 네. 수여자가 직접 자기가 자기한테 준 거고요. 예. 또 한 사람은 부통령 이시영. 이거 그랬어요? 단 두 사람한테만 줍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받았군요. 그러니까 이시영 선생한테는 부통령이고 나이도 이승만 대통령보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 받기는 좀 그랬는지 이시영 부통령까지도 줬는데 다른 네. 독립운동가들은 한 사람도 안 줬죠. 그래요. 그리고 50년도 3월에 두 번째 건국공로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있은 게 아니고 미국에서 열렸어요. 예. 미국에서 열렸고 훈장은 당시 주미대사였던 나중에 총리를 한 장면 씨가 대신 훈장을 대신 줬죠. 12명이 훈장을 받았는데 전부 미국인 캐나다인이었어요. 그중에는 우리가 아는 저 주미대사 선교사이자 주미대사를 지낸 호레이스 알렌 그리고 이제 그 고종의 밀사 역할을 했던 호머 헐버트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지금 한국 역사학에서도 조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공적 그러면 뭐 이승만 대통령의 멘토였다. 유리한 문필로 이승만 대통령을 도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건국공로 훈장을 12명한테 이제 미국인한테만 준 거죠. 그리고 한국전쟁 거치면서 또 이제 한국전쟁 당시 공적을 세웠던 사람들한테 또 건국공로 훈장을 또 줘요. 10명 정도 되는데 뭐 벤플리트 유엔군 사령관이라든가 또 그중에는 이제 장개석 중국 총통 그다음에 치리키에 대통령 네. 그다음에 그 유명한 춘천에 가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죠. 네. 유명해요. 예. 근데 거기가 이디오피아 셀라시아 황제가 춘천을 방문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네. 셀라시아 황제 이런 사람들한테도 건국공로 훈장을 줬죠. 역시 이승만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한국인 중에 건국공로 훈장을 받은 사람은 추가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은 언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5.16 나고 5.16 군사 쿠데타 나고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네. 혁명정권 이승만 정부에서는 그러면 독립운동가는 하나도 상훈을 못 받았다고요? 네. 상 준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가 아니고 실제로 그랬어요. 독립운동은 이승만 본인 혼자 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북한에 홍범도 장군 북한으로 보내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해요. 네. 자기들이 김일성이 다 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사실은 내친 독립운동가인 셈이거든요. 예. 우리가 홍범도 장군을 이제 높이 평가하고 추앙하는 것은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우리 남쪽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래서 상징이에요. 모셔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우리는 줘야죠. 무슨 친일파의 후손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다 북한 후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역사에 대한 모욕이죠. 그렇죠.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예. 그 무슨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독립운동가는 북한을 건국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홍범도 장관은 북한으로 보내자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독립운동가는 다 북한 쪽으로 보내버리고 친일파는 다 우리가 모시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독립군 흉상을 치우고 친일파 흉상을 갖다 놓기 이게 또 이건 이제 이른바 민족사적 정통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박정희가 쓴 말인데 민족사적 정통이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 사실 그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좀 정말 터무니없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래도 독립운동가를 서운했죠. 이제 그것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 독립운동가 중에 서원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출신한테 우리가 일본군 싸웠는데 일본군 편에서 만주군으로서 일본군이었던 사람한테 훈장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한 장준하 선생도 그랬고요. 예, 있었고요. 네. 게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김구 선생 돌아가신 다음에 효창공원에 묻혔죠. 예. 그러니까 효창공원이 김구, 백정기, 이봉창 독립 열사들 이제 묘소가 됐는데 그 자리 바로 앞에다가 이제 웃고 떠들라고 운동장을 지었어요. 효창운동장. 네. 당시에 말이 많았죠. 어떻게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독립 열사들, 순국 의사들 무덤 앞에다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장소를 만드느냐. 그럴 만큼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자기가 혼자 독립운동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독립운동을 다 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이승만과 이승만 그리고 김일성 둘 다 혼자 다 했다 이러고 지금 평양에 있는 이제 김일성 동상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8년도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었을 때 남산에 있었을 때는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뭐 남과 북이 그 당시에 비슷하게 막 이제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쿠데타의 명분, 그러니까 군사정변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승만이 안 했던 독립운동과 포상을 하는 것이 이제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한 18명 정도를 이제 독립운동 중장 이렇게 가장 좀 높은 훈장을 줬었고요. 건국공로훈장. 그분이 그때 어떤 뭐 분? 최익현, 허위, 안창호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때 김자진 장군 들어가죠. 예, 김자진 들어갔고. 근데 김자진 장군 흉상을 왜 지운다는 겁니까? 김자진 장군 형상 결국 안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꿨지만요. 예, 예. 처음에는 그때 들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좀 더 뒤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들어갔죠. 예, 들어가게 됐고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5.16 나고 바로 그 이듬해에 비로소 이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시작됐죠. 그런데요. 예. 서훈이 취소된 사례도 좀 있어요. 건국공로훈장 이제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장은 딱 한 번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좀 그 아래급 뭐 대통령장이나 독립장이나 이쪽에서는 여러 좀 취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짜 기록을 만들어서 제출한 그런 이제 경우도 있고요. 최고훈장에서 서훈이 취소된 경우는 이제 인천 김성수 같은 경우에 그때도 논란이 많았죠. 예. 훈장 취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사실은 훈장 심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독립유공자 심사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로 돼 있는 분들이 한 6만 명 정도 서훈된 분이 그중에 가족 뭐 후손도 없는 분들이 한 18,000명,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투옥됐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리고 투옥되지 않고 해외에서 독립운동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데 기록이 없어서 증빙 기록이 없어서 독립유공자임에도 서훈 못한 경우들이 좀 많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요, 이렇게 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역사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념 논쟁 휩쓸립니다. 바뀔 때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광복 50년이 이제 김영삼 정부 때였어요. 그때 일종의 좀 서훈에 대한 원칙을 좀 바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에 협력하지 않았다면 네. 이제 이건 우리나라 우리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까지 포용해야 네.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또는 남북 체제 경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아주 협소하게 김일성 일파만의 독립운동만을 인정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모든 독립운동을 우리 국가 형성의 전사로서 끌어안는다. 이런 이제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또 좀 네.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이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선생에게 이제 건국훈장을 수여하죠. 예. 이게 이분이야말로 진짜 사회주의자였거든요. 네. 한인사회당 당수였었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좀 더 다진다 이런 이제 취지가 있었고요.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좀 이제 좀 더 깐깐하게 하거나 좀 더 넓혀주거나 하는 차이는 있었어도 김영삼 정권 뭐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까지 이미 수요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예컨대 노골적인 친일 경력이 발견돼서 이제 취소된 김성수를 제외하고는 달리 그런 이유들 때문에 취소된 사례가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때 아니게 김영삼 정권 이래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던 그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에 협력하지 않았으면 우리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다는 게 원칙을 허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뉴라이트 쪽에서는 이제 일관되게 친일파를 우리 민족사의 중심으로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을 좀 폄하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었어요. 그게 이제 경제적 합리성에서 보자면 친일파가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주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5번 흉상을 다 치우는 게 맞는데
굳이 홍범도 선생 장군 흉상만 치우는 걸로 봐서는 또 그런 것만 가지는 않고. 그래서 5분 치우려다가 이번엔 한 번만. 뭐 또 어떤 분 얘기로는 한 분만 치우기 위해서 5분 다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0567님께서 이순신 장군님은 과연 무사하실지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국민함단 전우영 교수님 감사합니다.